그렇다면은요, 이제 여러분께 참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산다는 거는 1%의 기죠. 그거 제가 보내드리게 주소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한 분은 주소를 주셨는데 나머지 두 분이 메일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꼭 safety honk @gmail이나 아니면은 지금 댓글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myMyday @naver.com. 네. 지금 이제 저희 PD께서 한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네. 그래서 safety honk @gmail이라든가 myMyday @naver.com으로 여러분의 주소를 나머지 두 분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른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것도 귀찮은 일이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께 제 마음을 또 드리고 싶으니까요. 꼭 산다는 것은 1%의 기적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이렇게 같이 안전빵빵 하시는 분들이요, 여옥대처 카페에도 많이 들어와 주세요. 그 다음에 제 블로그도 많이 읽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옥대처 카페 지금 200 넘었습니다. 근데 정말 프로모션도 안 하고 뭐 초대도 안 했는데 많이 들어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봄날님 책 재밌다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 주제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되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공지영 진중권에 의해서 유시민 저격, 김어준도 언젠가 증언할 날이 오겠죠. 자, 공지영이 김어준도 손보겠다고 예고편 때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좌파들의 자중질환, 공지영이 총대를 맸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어저께요, 난리가 났었어요. 공지영 페북 때문에. 어떤 거였냐면 좌파 포탈에서요, 막 공지영에 대해서 또 아주 집중 공격을 김동철처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지영이 뭘 또 잘못했나. 그리고 공지영이 뭐 또 이번에도 또 이렇게 억지 소리 진중권에 대해서 진중권이 사표를 내니까 뭐 교훈도 정의도 없다 이러니까 진중권이 아니 사표 내는데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사표 내는데 무슨 교훈의 정의는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공지영이 문제를 말하자면은 자기가 이제 잘못 말하고 또 이렇게 제가 공지영이 페북에 올린 거나 이런 걸 보면은 좀 약간 핵심을 비껴나고 좀 아니 이렇게 엉뚱해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저께도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공지영이 뭐라고 하냐면 유시민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니까 공지영이 또 그렇게 열받을 만 했어요. 자, 그저께인가요? 알릴레오에 김어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시민과 김어준이 알릴레오에서 양아치 모임을 했어요. 제가 보기엔 둘 다 양아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그리고 보지도 않으시겠죠. 그래서 저도 보지는 않아요, 알릴레오. 근데 이 나온 거를 이렇게 캡처 뜬 것만 봤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이사장님, 이건 공지영의 얘기입니다. 어제 이게 노무현 재단 공식 방송에서 하는 알릴레오, 이 방송입니까? 노 대통령이 왜 돌아가셨는지 벌써 잊으셨습니까? 검찰 두둔하며 조 장관 가족의 고통을 비웃고 속된 말을 써가면서 낄낄거릴 때입니까?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마구 이제 얘기를 하면서 김어준에 대해서도 이러면 안 된다. 나중에 김어준에 대해서도 증언할 것이 있겠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좌파들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좌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지영은 관종이다. 이 아줌마 카드도 벌어야 되겠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공지영이 유시민을 왜 공격을 하냐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공지영이 또 어떻게 보면은 말하자면 시선 끌기 위해서 외로우니까 페북에다가 또 유시민을 저격했나 보다 하고 또 공지영은 조국이라고 하면은 뭐 만사 제치고 뭐 맥락도 뭐 이것도 넘어서는 건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알릴레오에 이제 김어준이 출연을 해갖고 유시민하고 이제 낄낄거리면서 뭐라고 했느냐? 김어준이 이랬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데 불량아들 때문이다. 그러면서 불량한 아들 내미가
조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들이고 문재인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문재인은 부자 관계인데 그러니까 그 논리도 좀 웃기긴 하죠. 근데 아버지 문재인을 위해 가지고 이 아들인 윤석열이 불량한 아들을 처단한 거다. 그게 불량한 아들이 바로 조국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또 유시민이 뭐라고 했냐. 낄낄거리면서 그럼 호적에서 파야지 불량 아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문들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즉 조국에 대해서는 호적에서 파야 된다. 조국 카드는 이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백원호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이 막 낄낄거리면서 동조하니까 김어준이 또 막 웃으면서 막 채머리 돌리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조국 카드는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김어준이 이랬어요. 아버지를 돕는 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검찰은 윤석열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목을 따버린 거다 이랬어요. 조국의 목을 따버렸다. 그러니까 유시민이 또 낄낄대면서 아직 못 땄어. 따려고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거예요. 야,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사실 이거는요. 이 사람들이요. 좀 심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정경심이가 PC를 갖고 온 거는 증거 보전을 위해서 갖고 온 거다. 그럴 땐 언제고 지금 조국의 죄가라든가 정경심의 이 범죄가 빼박이니까 목을 따버려야 된다. 이런 말까지 쓴 거예요. 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죠. 그러니까 공지영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감옥에 있는데 차마 옮기지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공지영은 목을 따버린다는 말은 못 옮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공지영이 이 말을 페북에 옮기니까요. 맘카페, 그 다음에 대깨문, 달좀들 다 달려들어서 공지영을 말하자면 욕설을 퍼붓고 공지영을 막 그냥 온라인에서 고문을 하고 마구마구 진짜 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유시민과 김어준이 얼마나 조국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한갓 너 공지영이 소설가 나부랭이가 유시민과 김어준을 저격을 하냐. 너 진중권 저격하면서 재미 봤더니 그러냐. 막 그 입에 담을 수가 없는 말로 공지영을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담을 수 없는 게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진중권이 이런 말을 했죠. 공지영은 친문 프레임에 빠져서 자신과 조국을 동일시한다. 조국이라면 이성도 맥락도 잃는 것이 공지영이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는요. 이 공지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막 어떤 분이 공지영 진짜 뭐 조국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우리가 농담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말로 공지영을 저격을 하는 겁니다. 뭐 정경심 교수님이 남편을 위해서 감옥 안에서 순교를 할 모양이니까 너 좋은 거야. 막 좌파들끼리. 그래서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가을 단풍님 또 프리버드님 이거 콩가루 집안인 것 같다 하는데 좌파들의 집단 사상이 한번 세뇌가 된 사람은 장담한다고 죽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중권 칭찬 안 한다 근데 저도 뭐 그렇긴 합니다. 진중권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칼같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돌아가신 고 마광수 교수님이에요. 마광수 교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진중권은 자신의 무지에 철판을 깔고 남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능란한 궤변론자다. 이렇게 마광수 교수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해수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이 미친 사람을 국민 혈세로 호화주택을 지어주는 화천군청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옳소죠. 그러면서 이해수의 책에는 그 구절구절마다 무식이 흘러넘친다. 이게 마광수 교수님 얘기입니다. 또 마광수 교수님이 이런 말도 했어요.
공지영은 대학 시절에 운동권인 척 하다가 시에서 소설로 전향을 해갖고 더 이상의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 이거는 뭐냐? 나는 그 운동권하고 작별했다는 책이었다. 근데 갑자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러면서 독신주의 페미니즘을 마구마구 뿜뿜 하더니 정작 자기는 3번씩이나 결혼하지 않았냐. 공지영은 사이비 얼치기 페미나치다. 위장된 진보 좌파다. 이런 말을 했어요. 둘이 선후배 관계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지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설익은 좌빨이다. 설익은 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영은 제가 같은 출판사에서 몇 번 이제 그 만남이 있었어요. 이 작가들 이렇게 만남이 있었는데, 정말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말대로 여성스러워요. 그리고 늘 어디에 있으면 남성들의 시선, 이거를 이제 의식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때부터 그냥 꿋꿋하게 이 남자들 시선은 의식하지 않고 얼마든지 이렇게 얼마나 내 앞에 있는 걸 많이 먹을 수가 있는가 뭐 이런 것만 신경 쓰는데, 공지영은 늘 남자들한테 시선을 주고 별로 먹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공지영이 굉장히 이렇게 이 남자를 좋아하지요. 근데 저도 남자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 좋아하는 건 저는 흉을 안 봐요. 뭐 여자가 남자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공지영의 문제점은 뭐냐? 왜 그렇게 남성들의 시선에 그렇게 얽매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공지영은 가짜 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아까 유시민에 대해서 이제 공지영이 알릴레오를 통해 가지고 김어준하고 낄낄대는 거 막 이걸 갖고 거의 폐륜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 두 사람 저격한 거 이거는 정말 그 사람들은 원래 근본이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김어준에 대해서 공지영이 앞으로 증언한 날이 오겠죠 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어떤 분이 황장수 씨가 황장수 선생님께서 진중권에 대해서 이제 아주 칭찬을 한다 이러는데, 뭐 저도 나름대로 진중권이 제 역할을 해서 사막유의에서 변희재한테 지기는 했지만은 앞으로 사막유의에 한번 진중권이 나온다면 저는 언제든지 다시 출연할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상대할 만한 대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온라인에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진중권이도 곧 변희재처럼 될 수가 있다. 한 달이면 변희재처럼 되겠다. 우파의 논리로 갈 거다. 이런 말을 하고, 또 공지영에 대해서도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저 공지영, 저렇게, 유시민이, 진중권이, 김어준이 마구 저격하다가, 저거 공지영이도 전요기처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좌파들이 막 광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댓글을, 읽고서 얼마나 웃었는지요. 자, 그런 점에서 김어준이 얘기를 하다가 중단됐으니까 김어준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어준이하고 공지영하고 지금 이제 공지영이 저격을 하겠다 했는데 둘이 아주 비슷해요, 여러분. 근데 진중권이 말대로 공지영은 순진한 데가 있는 거고 김어준은 음흉하죠. 자, 어떤 점에서 둘이 비슷하냐? 자, 공지영하고 김어준하고 이 낙곰수 때요, 미국에 같이 갔어요. 그 낙곰수 멤버들이 또 미국 뭐 교포들이 초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공지영이 미니스커트를 입고요, 백을 들고 막 런어웨이 걷는 것처럼 뭐 김영민이 뭐 정봉주 주진우 그다음에 김어준 이렇게 막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공지영이 든 저 샤넬백이 뭐 750만 원짜리다. 그렇게 이제 글이 올라온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지영이 뭐 샤넬백 맞는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공지영이 같은 베스트셀러 작가면은요, 그 3명의 남편들한테 돈을 아무리 뜯겼다 하더라도요, 샤넬백 저는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지영이 모양 부리는 거 좋아하고 막 보면은 샤넬백 들 수 있는 거죠. 또 김어준이가 그 젊은 애들한테 회자되는 말 있잖아요. 자기가 외국에 갔는데, 유럽에 갔는데 돈이 떨어졌는데, 돈이 이렇게 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보스 양복점이 있는데 220만 원인가 그런데 너무 사고 싶어갖고 돈을 다 털어가지고 그 양복을 샀는데 자기가 오히려 그 양복을 입고서 뭐 게스트하우스에 이 손님들이 이렇게 삐끼하는 걸 해갖고 뭐 양복값에 뭐 몇 배를 벌었대나 뭐 이런 이게 좀 약간 좀 썰 같고 정말 구라 같습니다만은 뻥 같습니다만 하여튼 김어준이는 자기가 명품 좋아하고 막 이런 걸 숨기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봉주 봉도사 얘기로는 김어준이가 그렇게 씻지를 않는데 그렇게 옷 타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아주 비싼 옷을 명품으로만 입는데요. 봉도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어준에 대해서 이 봉도사가 얘기한 게 있어요. 자기가 감옥에 가게 되는데 낙곰수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뭐 펀딩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플랜 B라든가 이런 영화 만든다 이러면서 뭐 20억 땡기고 진짜 돈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어준이가 하얏트 호텔 같은데 스위트룸 뭐 하룻밤에 100만 원 이런 거 그냥 몇 개 이렇게 쫙 잡고 그 다음에 샴페인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샴페인 뭐 저도 좋아하지만 저는 샴페인은 못 먹고 뭐 까바라든가 스푸만테 뭐 10,000원, 15,000원짜리 이런 이제 스파클링 와인을 마시는데 동페르뇽이요 여러분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짝으로 들여놓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 돈 누구 돈이에요? 그 철 모르는 아이들이 20대 초반 아이들이 편의점 알바 밤새면서 하고 롯데리아에서요 이렇게 이 쓰레기 치우고 이러면서 번 돈 그거 보내주는데 그걸로 동페르뇽을 마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또 봉도사가 얘기하는 게 자기가 감옥 갈 때 그 고깃집에서 파티해주면서 딱 준 게 100만 원 딱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아마 이렇게 봉도사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거짓말 안 할 사람일 겁니다. 문제는 뭐냐? 공지영이 미국에 아마 김어준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서 못 볼 걸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공지영이도 샤넬백 든 공지영이도 어머뜨거라 한 장면을 많이 봤겠죠. 그래서 저는 공지영이가 김어준을 반드시 저격하고 공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 김어준은요. 한동안은 이제 이른바 좌파 언론에서 이른바 낙곰수하고 김어준에 대해서 이 자금 문제를 이렇게 캔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것도 나왔어요. 근데 우리끼리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발적인 공수처가 된 거죠. 김어준, 뭐 주진우, 덮어, 뭉개, 올라와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낙곰수에 대해서도 공수처를 스스로 좌파 언론이 한 거예요. 참 문제 많습니다. 예, 정말 그동안의 노경민님 말씀대로 김어준이 진짜 가짜뉴스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뭐 그 세월호를 미국 잠수함이 받아가지고 뭐 이랬다. 세월호 진짜 건졌어야 돼요. 건졌는데 어디 누구하고 뭐 미국 잠수함은커녕 한국의 나룻배하고도 접촉한 이 흔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짜 뉴스를 했죠. 거기다가 또 뭐 그 낙곰수 멤버들이 정말 이 뭐 걔네들 왜 벙커인지 거기에서 할 때 박근혜 동영상이 있다는 동 분명히 있다. 무슨 동영상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예 춘추란 데서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제가 막 야단을 쳐줬습니다. 당신들 그래도 문예 춘추가 어떻게 그런 허접한 가짜뉴스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나한테 그거를 물어보냐. 그리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옛날부터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는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하면 우리끼리 욕을 하고 박정희 독재를 얘기를 해야지 외국에 가갖고 서양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하고 저는 그런 거는 그때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 언론하고는 절대로 뭐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도 인터뷰 안 했습니다. 저한테 억수로 왔지만 억수로 다 킬시켰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새 나갔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진중권이 갖고 있는 뭐 초호화 생활에 대한 여기 소문이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조국에 대해서 목을 딴다는 얘기를 한 이 유시민과 아마도 김어준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영 씨가 82년생 지영 씨는 아니지만 공지영 씨가 반드시 처단을 할 거라는 생각이 이 촉이 직관이 듭니다. 그래서 공지영은 김어준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김어준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 있다고 하는 공지영에 대해서 저는 진짜 물개박수를 치면서 그 다음에 이
친문들이란 사람, 또 대깨문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아버지. 이 아버지도 얼마나 알코올 중독에다가 뭐 치매에다가 그다음에 신용 불량자에다가 일도 안 하고 또 일만 했다 하면 사고 치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윤석열과 조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어준하고 유시민이 낄낄거리면서 하는 말, 윤석열은 괜찮은 아들이고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 조국은 불량 아들이라서 윤석열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불량 아들을 목을 따려고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와, 이 사람들 너무 웃기고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호적에서 파내야 된다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친문들이 완전히 조국 카드를 버렸다고. 근데 조국이 권양숙이 아니라 정수기의 어떤 여기 정수기 필터 가는 거라든가 물 깨끗하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조국에 대해서 불안한 눈으로 위험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게 지금 청와대의 눈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어준이나 저는 유시민이가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나쁜 말을 안 하잖아요. 죽일 놈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아니 조국은 호적에서 파낼 놈이고 목을 따야 될 아들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마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착한 아들인 것처럼 칼을 휘두르는 아들인 것처럼 검찰의 방식대로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아들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주 무서운 논리인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갑자기 윤석열이가 이뻐졌을까요? 아니죠. 김어준, 유시민 떳떳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시민이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 나 데리러 오기 전까지는 나 안 간다 이러면서 또 유럽에 도망갔다가 지금 이렇게 홧김새 보고 이제 끼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법 통과하기를 제일 바란 사람이 누굴까요? 유시민과 김어준일 겁니다. 그리고 낙검수일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공지영 씨 너무너무 순진한 거죠. 오로지 조국, 자나깨나 조국, 앉으나 서나 조국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주영의 좌파들의 자중질환. 자, 공주영의 시녀들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김어준과 유시민의 팬클럽이 이길 것이냐? 이럴 때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마디는 해야 되겠죠? 참,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될지 몰랐지만은 지영씨 화이팅! 지영씨 끝까지! 네. 자, 여러분, 이 소서님께서 이 조국아 닦아라 페이커 돌림, 네, 그리고 노용기님께서 이제 구경만 하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자, 라파솔님, 저들은 자기들끼리 마음에 안 들면 물어뜯다가 분열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진짜 노용기님 말씀대로 이 아닌 척 표정 관리를 해도 속은 아마 타들어갈 겁니다. 네. 프리버드님 왜 이렇게 웃기세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자, 여러분 하여튼 오늘 중간에 버퍼링이 생기고 컴퓨터가 터져가지고 너무 죄송했고요.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이번에 사실은 이제 새로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저희가 이렇게 장비 보완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있고 진짜 속상합니다. 그래도 정신 많이 차리고 아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